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위로받으신다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저는 55, 이혼한 지 6년 된 이채린이고 제 20년 절친 유나와 함께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그 길고 아픈 그리고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1부, 유나가 처음 제안을 했던 날. 어느 늦가을 오후, 유나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언니, 나 요즘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계속 언니 얘기를 해. 내 얘기? 응. 특히 언니 품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할 것 같다고. 나보다 언니를 더 안고 싶어 해. 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유나는 늘 제 눈에 너무 예뻤거든요. 48인데도 새벽 5시부터 필라테스 하고 허리도 잘록하고 남자들이 쳐다보면 살짝 웃어주는 그 미소까지 완벽했는데 그런 유나보다 저를 찾는다니. 진짜야, 언니. 그분이 언니 사진 보고 나한테 유나야, 채린 씨 같은 분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했어. 유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외로웠던 거예요. 저처럼. 유나는 저보다 7살 어려요. 48인데도 30대 중반처럼 보이죠. 키 170cm에 모델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도 남자들이 줄을 서지만 유나는 아무나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까다로워요. 그만큼 외로움도 컸겠죠. 나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어.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저는 나름 제 몸을 관리해왔어요. 글래머러스하게 굴곡진 몸매와 잘록한 허리. 남편이 떠난 이유가 제 외모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제 몸매가 부담스러웠다고 했죠.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그래서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2부, 우진 씨를 처음 만난 날. 일주일 뒤 강남 카페에서 우진 씨를 만났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키가 크고 정장 재킷이 어깨를 꽉 채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은빛이 살짝 섞인 머리카락은 햇살에 반짝이고 목덜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가 이미 제 가슴을 흔들어 놓았죠. 그가 천천히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참 남자다웠어요. 확실하고 여유롭고 마치 세상 모든 시간이 그를 위해 멈춘 것처럼.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 아, 여러분. 그 눈빛은 30년 전 첫사랑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조금은 거칠지만 뜻없이 따뜻하고 저를 한 입에 삼켜버릴 듯한 그런 눈빛. 처음 뵙겠습니다. 강우진입니다. 악수를 청하는데 그 손이 얼마나 크고 따뜻하던지 제 손을 감싸는 순간 6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한꺼번에 녹는 기분이었어요. 이채린입니다. 채린 씨. 사진으로만 봐서는 절반도 못 봤네요.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를 간지렸어요. 채린 씨.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그 순간부터 이미 저는
이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나 씨한테 들었는데 레스토랑 경영이 평소 꿈이셨다고요? 예. 그게 제 오랜 꿈이긴 한데 현실이. 우진 씨가 잠시 와인을 음미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실은 제가 유나 씨를 통해서 채린 씨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우진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채린 씨라면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한 분만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유나도 소중하지만 채린 씨가 함께 해준다면 우리 셋이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채린 씨 꿈인 레스토랑을 꼭 이뤄드리고 싶어요. 제 빌딩 6층에 좋은 자리가 있어요. 5억 정도면 프렌치 레스토랑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6년 만에 누군가가 제 꿈을, 제 존재를 이렇게 진심으로 원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3부. 그렇게 시작된 셋의 시간. 고민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이혼 후 6년간 혼자 살면서 느낀 외로움. 프랑스 유학 시절 빚 5억. 레스토랑 창업의 꿈.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주는 묘한 설렘. 처음엔 솔직히 말할게요. 돈도 빚도 외로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누군가 제 등을 쓰다듬어주고 제 이름을 부르며 꼭 안아주는 그 온기가 너무 그리웠어요. 해볼게.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 첫날 밤. 잠실 롯데월드타워 인근 50평대 펜트하우스. 긴장하지 마세요. 우진 씨가 와인을 따라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지내려면 규칙이 필요해요. 첫째, 공평하게. 둘째, 질투 금지. 셋째, 솔직하게. 좋아. 유나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은 채린 씨 차례.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었어요. 떨리세요? 예.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어요. 채린 씨, 아름다우세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죠.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기면서 제 안에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서로의 시간을 나눠 쓰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날인지, 누구 차례인지 정해두고 움직이는 사랑인지 계약인지 헷갈리는 날들이었죠. 우진 씨는 정말 공평했어요. 첫 일요일, 셋이 한 이불 속에 누워서 손만 잡고 있었는데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어요. 언니,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나 언니 없으면 못해.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몸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제 가슴이 아직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4부 질투가 시작되던 순간들. 그러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우진 씨가 제 허리를 감쌀 때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을 때
조금 더 깊이 숨을 쉬고 유나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언니, 어제 오빠랑 어땠어? 어느 날 유나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는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좋았어. 얼마나? 왜 그래? 언니, 요즘 오빠가 언니만 보면 눈이 달라.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우진 씨가 제게 채린 씨는 포근해서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유나는 웃었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경쟁의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유나한테 지고 싶지 않아. 오빠, 왜요? 채린 씨? 제가 오빠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어요. 특별한 거? 오빠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요. 그날 밤 저는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을 마주했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마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채린 씨, 이렇게까지 좋아요? 제가 오빠를 위해 변한 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매번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느껴보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죠. 제오부, 치열했던 우리의 경쟁. 하지만 다음 날 유나도 변했어요. 언니, 뭐 한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오빠, 눈빛이 달라졌어. 언니, 생각하는 것 같더라. 유나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묻어났어요. 그건 내 착각이야. 착각이 아니야. 언니가 뭘 했는지 몰라도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유나의 차례였어요. 밤늦게까지 방에서 나오는 소리. 저는 거실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나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질투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왔어요. 언니, 오빠가 나한테 고맙대. 어젯밤이 최고였다나 봐. 언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부터 저와 유나의 경쟁은 치열해졌어요. 유나는 새벽 운동을 더 하고 저는 오랜만에 드레스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제 부드러운 곡선을 다시 쓰다듬으며 나도 아직 여자구나 하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점점 더 과감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밤 제 차례였어요. 오빠, 오늘은 제가 주도할게요. 뭐?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오직 이 사람과 이 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채린 씨, 정말 좋아요? 제가 오빠를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매번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났고 오래 잊고 살았던 제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제6부 폭풍이 왔던 날 6개월째 경쟁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자. 뭘? 우리 이렇게 경쟁하는 거 너무 피곤해. 유나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나도 알아. 미안해. 근데 언니, 우리 이러다 진짜
우정 잃을 것 같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20년 우정과 한 남자.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지만 그때 우진 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채린 씨, 유나 씨,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뭐, 친구한테 50억을 투자했는데 잠적했어요. 500억 재산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빌딩, 담보대출 150억, 금매로 180억에 팔아 30억 남고 세금 내고 결국 15억. 오빠, 미안한데 나 이제 못하겠어. 유나가 먼저 떠났어요. 뭐, 오빠 이제 돈 없잖아. 나는 안정적인 삶이 필요해. 유나는 저를 꼭 안아주며 울었어요. 언니, 나 무서워. 나도 살아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유나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7부 결국 남은 사람. 채린 씨도 가실 거예요?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동안 제가 추구했던 게 뭐였을까? 돈, 안정? 아니면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정말?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유나한테 지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좋아졌어요. 진짜로. 오빠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경쟁 속에서 저는 진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날 밤 우진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처음으로 울었어요. 채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제8부 유나의 마지막 선택. 3개월 후 유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 좀 만나자고 해줘. 왜?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다음 날 우리 셋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유나는 핸드백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오빠,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 오빠가 서재에 보관하던 거. 나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많은 걸 봤거든. 우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유나야? 빌딩, 임대료, 이중 장부 말이야. 세입자들한테 받는 월세, 반만 신고하는 거. 판교 오피스텔 임대 수익도 절반은 빼돌렸잖아. 순간 우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오빠 샤워할 때 서재 들어가 봤어. 몇 번. 비밀번호는 오빠 생일이더라. 쉽게 찾았지.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유나야, 그래서 어쩌려고 하는 거야? 유나가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우진 씨를 바라봤어요. 10억 줘. 그럼 이 USB 돌려주고 깨끗이 정리할게. 10억? 지금 내가 어디서? 15억 있잖아. 10억 주고 5억으로 사는 게 나을 거야. 우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 주면? 국세청에 제보하지. 오빠도 알잖아. 탈세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추징금에 가산세, 벌금까지. 15억으로는 감당 안 될걸?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에 음악 소리만 들렸죠. 우진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줄게. 시간 좀 줘. 일주일. 그 안에 계좌로 넣어줘. 유나는 USB를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일어났어요. 언니,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렇게 유나는 가버렸어요. 결국 우진 씨는 유나에게 10억을 줬어요. 15억 중 10억. 남은 건 5억. 재구부, 정의의 대가. 하지만 1년 반 후 유나에게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대요. 증여세 및 가산세 납부 고지서 3억 8천만 원. 누가 신고한 거야? 유나가 제게 전화했어요. 언니. 설마 언니가? 나? 아니야. 근데 만약 내가 했다면? 넌 오빠를 돈 때문에 협박했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네. 제가 신고했어요. 10억이면 기본 증여세만 해도 몇 억이에요. 거기에 신고 안 한 데 따른 가산세랑 1년 넘게 릴린 이자까지 붙으면 저 정도 금액 나오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10억 받았으면 애초에 세금 낼 생각도 했어야죠. 에필로그, 지금 우리의 작은 행복. 2025년 현재 저와 우진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채린 씨, 오늘 매출 좋네요. 오빠, 덕분이죠. 지금은 아주 작은 카페 하나 같이 하고 있어요. 하루 매출 30만 원일 때도 있지만 우진 씨가 제 허리를 감싸며 오늘도 예뻐라고 속삭일 때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는 걸 느껴요. 가끔 생각해요. 그 금기를 넘은 경쟁 속에서 저는 제 안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어요. 부끄러움을 잊고 누구보다 솔직해졌던 그 순간들. 한 사람을 향해 제 마음 전부를 쏟아부었던 그 밤들.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된 것처럼 제 안에 새로운 감정들을 몇 번이나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끝에서 찾은 건 진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55세에도 가슴이 뛸 수 있고 6년 만에 다시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돈을 잃어도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남는다는 걸 제 인생이 증명해줬어요. 그리고 유나야, 지금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지? 너도 행복해야 해. 우리 다시 만나면 꼭 포옹 한번 하고 싶다. 이 이야기 누군가의 심장도 뛰게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만 눌러주세요. 언니들, 우리 아직 사랑받을 자격 충분히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